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번에는 화를 조절하는 법, 화를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대화법을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사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그 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이 문제를 수시로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으켜요. 또한 선생님도 너무 힘든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집에서 뭐 안 좋은 일을 가지고 학교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 일이 막 급박하게 막 돌아갈 때, 또는 선생님이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데 관리자나 또는 다른 선생님에게 좀 기분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또는 학부모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일이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 뭐 특히 몸이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아이가 일을 딱 일으킨다. 그러면 그때 이제는 화가 확 나가죠. 선생님의 마음 상태가 좀 여유롭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몸 상태도 좋고, 그럼 화를 덜 낼 텐데, 아이들이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선생님에게 이렇게 화낼 이유들을 만들다 보니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학교에서 힘든 일도 없고 아이들도 화낼 일 만들지 않으면 화를 냈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선생님들이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화를 좀 덜 내실까, 그리고 화를 잘 내실 수 있을까, 화를 어떻게 하면은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에 읽어본 책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탕리칸의 화인가요? 탕리칸의 화, 그 책도 봤고, 그 감정에 대해서나 마음에 대해서는 그 불교 분야의 책들이 좀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주영 선생님의 아이의 성장을 돕는 초등상담인가요? 그 책에도 보면 화를 조절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감정 코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호흡법을 통한 화를 조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화에 대한 좀 본질을 어떤 메커니즘 측면으로 알게 된 것은 비폭력 대화와 교사 역할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 화라는 게 외부의 아이들의 행동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화에 대한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저희 카페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매튜 맥커너인가요? 그 사람이랑 누가 쓴 책이 있는데, 하여튼 화에 대한 책 중에서는 아주 가장 잘 정리된 책이에요. 화의 메커니즘을 너무 잘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제발 찾아야 되는데요. 아이고, 금방 안 나오네요. 화내지 않고, 그게 아이 키우기였던가요? 찾았네요, 제가. 네. 그 책 이름이, 네.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죄송합니다. 시간 오래 들으세요.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매튜 맥케이의 3인 공적. 이 책이 정말 화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모든 게 다 있어요. 부모의 화가 아이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화내는 이유,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 부모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언어 습관 바꾸기, 화를 다스리기 위한 마스터 플랜, 화 일지 쓰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 중에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면, 화는
방아쇠 생각과 그 어떤 화내는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아 생각이 스트레스 플러스 방아쇠 생각. 스트레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 몸이 피곤하고 집에서 싸우고 오고 또 몇몇 아이들이 선생님 머리를 좀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있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방아쇠 생각은 뭐냐면 아이가 선생님께 선생님 앞에서 욕을 했어요. 18 욕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저 녀석이 나한테 욕을 해?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나 교사를 인정하지 않네? 근데 저 녀석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말을 줬다고 그래? 저 녀석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것이 바로 방아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오해나 편견이나 어떤 비함적인 신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이런 방아쇠 생각이 결합이 되면 화가 나가는 거예요. 만약 선생님들이 그 오후에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근데 오후에 소개팅이 예정돼 있어요. 소개팅. 근데 아주 킹카 납니다. 너무 성품도 좋대요. 그럼 선생님이 마음이 들뜨시고 좋으시겠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해도 관대해져요. 제 기억에 아이들이 가장 관대할 때는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세류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할 때 제가 그때 합격 소식을 제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때 교육청 그 합격 확인하는 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합격하는 걸 알고 나니까 그날은 세류초등학교 박지성 선수가 나온 학교인데 거기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5년 전 얘기인데 정말 아이들이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도 제가 관대하게 자리에 앉아. 야 우리 나가서 축구 한번 할까? 이렇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게 쌓이면 화가 좀 폭발할 우려가 좀 적죠. 그러면은 제가 우선은 잠깐 지금 화에 대해서 간단히 책 소개했고 화내지 않고 화내는 죄송합니다.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이 책에 대한 화해 메커니즘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비폭력 대화와 교사 역할을 바탕으로 화해 메커니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는 선생님들 그 생각 많이 하시죠. 아이가 저 녀석이 까불어서 한 번은 봐주려고 하는데 하도 까불어서 화가 난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과연 아이가 선생님한테 까불고 막 계속 장난친 것이 과연 화의 근본적 원인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화는 사실 자극일 뿐이에요. 아이의 행동은 자극일 뿐이라는 거죠. 또는 2차적 원인이라고 교사 역할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화를 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선생님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아이가 막 떠들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화가 나시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아이가 떠들잖아요. 그러면 떠들 때 선생님 마음 상태를 보세요, 한번. 마음이 어떠신가? 짜증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화가 나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 선생님의 욕구, 즉 어떤 것일 수 있냐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꾸 떠드니까 저러면 아이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가 떠들고 막 까불고 막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들 공부가 안 될까봐. 그리고 또는 선생님이 지금 학습 진도를 나가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치는 행동이 방해받아요. 그걸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좀 진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욕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욕구가 침해당하니까, 욕구가 거절당하니까 아이에게 화가 나가는 겁니다. 즉, 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충족되지 않은 선생님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아이의 행동이 있어요. 화를 내는 근본 자극, 외부의 어떤 2차적인 원인이 있어요. 2차적인 원인.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불편하고 급하고 아이가 미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는 건데 우리는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그 짜증, 어떤 마음에 아이가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그 다음에 그 화라는 감정이 나오는데 이 화라는 감정으로 가지 말고 짜증나고 마음이 안 좋고 마음이 급해지실 때 그때 방향을 바꾸자는 거죠. 지금 내가 아이를 잘 가르치고 싶고 그리고 좀 내 교사로 자존감, 권위도 좀 세우고 싶은데 저 아이가 저렇게 해서 저런 자극이 오니까 지금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식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노력이 필요해요.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화냈다는 사실을. 근데 이런 메커니즘을 선생님이 한번 혼자 계실 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최근에 아이에게 가장 화가 났을 때는 언제인가 그걸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적어보시고 그때 나온 선생님의 느낌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 느낌에 인해서 화가 나게 된 거죠. 그 느낌을 검토해 보시고 그런 느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즉 느낌의 원인은 욕구의 욕구, 외부의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 욕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욕구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거기서 화를 내보세요. 선생님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어떤 애가 막 엉망으로 이렇게 막 앉아있는데 똑바로 앉으라고 했어요. 또 그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야, 너 똑바로 안 앉아? 놀라셨죠?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그냥 뭐 앉는 신용만 하고 그래요. 도리어 다른 애들이 막 불안해하고 막 안절부절 못해요. 똑바로 앉은 애들이 막 긴장하고 별로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화를 내게 되면 그 아이들이 무서움이라든가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으로 고쳐지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또는 동의해서 선택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애들은 타율적으로 되기 쉽고요. 선생님에게 혼을 많이 나기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멈칫할 때가 많고 오히려 나중에는 난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자기 이유도 모르게 산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좀 많이 주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제가 선생님들께 어떤 화해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폭력 대화나 교사 역할을 위한 이 책들을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도 인식을 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대부분 그때 화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식하고. 그러니까 어떨 땐 제가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제가 화낸 걸 알고 있어요. 아이가 나를 자극했고 그것이 근본적 원인이 아닌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충족되지 못한 저 욕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게 가슴까지 잘 안 가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 사이가 가장 먼 거리라면서요. 충분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했느냐? 우선 내가 화를 낸 것을 알고 있으면요, 한번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한 2, 3회 정도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요. 가슴에. 그러면서 선생님의 심장 소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어서 감사한 순간,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와 좋았던 순간, 그리고 반 아이들과 행복했던 순간, 아니면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가장 고마웠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 화에 대한 부분이 감사한 내용으로 이게 대치가 되는 거예요, 대치가.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아이들의 문제에 너무 원인만 파고 가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은 양파 껍질과 같아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지만 계속 끝이 없어요, 사실. 프로이트가 그렇게 어릴 때 문제가 뭐 나중에 커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그걸 판다고 해서 꼭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그런 원인을 찾는 것보다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에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화에 대한 선생님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대처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화내는 아이들 대학인가요? 그 책이 가방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은 선생님이 살짝 뒤를 돌으래요. 뒤를 돌아가지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선생님이지. 나는 선생님이야. 라고 자신의 어떤 위치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화가 덜 난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화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선생님이 왜 화를 날까? 왜 화가 날까? 그 화의 원인은 선생님 우선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 현실이 있어요. 선생님 정말 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공감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화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제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말썽꾸러기적인 행동들이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화의 메커니즘, 이런 외부의 자극, 2차적인 원인은 근본적으로 선생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화의 메커니즘은 아이의 행동을 보고 선생님이 느낌이 불쾌하시고 기분 나쁘시고 이러다 보니까 화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아이의 행동을 근본적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은 하나의 자극이다. 이러한 자극이 선생님의 마음을 느낌을 나쁘게 한다. 그리고 괴롭게 한다. 이것이 화로 가지 않고 이 부분을 충족되지 않는 선생님의 욕구를 인식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 부분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 경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반 애들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체육도 2번 정도 빼먹었었거든요. 여러가지 저희가 계속 1교시였는데 1교시가 마침 어떤 계기교육이라든가 방송교육 행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과학 전담 선생님 수업 끝나고 4교시였거든요.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제가 짬나는 20분 책이 있거든요. 다른 애들이 밥을 먹을 때 저희 반 나와서 체육을 하는 거죠. 그걸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선생님께서 부탁을 드렸어요. 과학 선생님도 흔쾌히 응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웬걸요? 아들이 우르르 들어오길래 제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 저 상우가요 오늘 수행평가 하는데요 막 입으로 18 막 두세 번씩 욕했어요. 그랬니? 주변 애들도 그거 들었니? 주변 애들도요 그거 선생님 다 들었어요. 제가 진짜 짜증이 확 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어떻게 제가 정말 그리고 아이가 좀 많이 낮았다고 생각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제. 그리고 아이가 욕했다는 부분 그것이 이제 저 마음 완전히 더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내가 못 찾겠다 이제 이 녀석 한번 혼내주든가 대체 내 채굴 내가 해서 뭐해 도대체 애들이 알아주도 않는데 나는 이제 그 방아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화가 폭발하게 되는데 그 순간 내가 화났다는 걸 인식을 했어요. 마침 그 애가 들어오고 애들 보고 다 앉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순간 다들 나가지 마. 니들은 나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보면은 그 아이가 한 명이 잘못한 건데 다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내 마음을 얘기하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 데리고 나가자니 그 선생님의 마음도 그렇고 그 아이가 욕한 것도 그렇고
해결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하여튼 이게 판단이 안 되더라고. 나가게도 문제고 안 나가게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잠깐 심호흡을 하고 잠깐 마음을 가다듬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 30초 심호흡을 하면서 제가 침묵을 했어요. 아이들도 조용하죠.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저희 아이한테 내가 내가 상호한테 화를 팍 내면 안 된다. 이게 망신당하고 걔 또 나쁜 아이 컨셉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선생님은, 자, 다들 나가게 하고 싶은데, 우선 상호만 남자. 상호는 남고, 다른 친구들은 가서 안전하게,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해 준 것처럼, 운동하기 바란다. 상호는 선생님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애들은 나가고, 상호는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아이도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았고, 저도, 또 심하게 하지 않았고, 그 뒤로 그러니까 수행평가하면서 욕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대화법을 많이 했죠. 아이한테, 아이 짜증내는 마음을 공감도 해줬고, 그렇지만, 행동은 제한된다. 수업 시간에 욕설을 막 혼자서 해서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그거는 충분히 잘못을 한 거다. 다음부터 욕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감, 행동 제한, 죄송합니다. 경청, 공감, 그 다음에 행동 제한, 그 다음에 대안 탐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은 그 아이가 좀 몇 번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한 번 더 하면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봉사를 활동할 것인지, 경청, 공감, 행동 제한, 대안 탐색, 재발 방지, 약속, 요 5가지를 통해서 아예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선생님들,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화를 내셔도 됩니다. 한 가지 좀 제가 빠뜨린 내용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책, 하임기너트 보시면, 거기서는 화를 내라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요, 선생님 화가 나시잖아요. 어떤 애가 막 계속 까불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1교시 때 기회를 주고 했는데 5교시 때 또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정말 짜증난다, 선생님. 정말 화가 나. 계속 떠들면은 선생님도 화가 난다. 조용히 좀 해줘. 화가 나는 정말 화가 많이 나. 정말로. 참을 수가 없어. 도저히. 이렇게 그 아이를 비난하지 않고 화를 내가 내는 거죠. 그럼 화가 많이 줄어요. 아이도 상처받지 않고 아이들 분위기도 좀 잠잠해집니다. 네, 그래서 화도 꼭 안 내실 필요는 없다. 화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횟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좀 보기는 안 좋죠. 저도 이걸 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화도 좀 조절이 되고 아이들도 피해를 안 주게 돼가지고 이런 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우선 야, 너 조용히 안 해? 또 떠들래? 내 진짜 미치겠네. 아주 정말 저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그거보다는 선생님 화난다. 선생님 지금 정말 화나. 선생님 시끄러워서 지금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를 비난하지 않고 화를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그 아이한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경우 있잖아요. 야, 똑바로 안 해? 그렇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제가 무섭네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아이 따로 부르세요. 그러면서 아이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진실하게 아이에게 말을 해주세요. 상우야, 아까 선생님이 네가 떠드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이 좀 몸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 선생님 화내서 미안하다. 혹시 많이 놀라진 않았니? 괜찮니? 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아이 말을 들어주고 하면서 아이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그럼 아이가 그 선생님이 실수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사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선생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선생님을 미워하지 않게 되죠. 자, 너무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사실 그 강의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화에 대한 생각, 화에 대한 메커니즘, 화를 내는 이유, 그 다음에 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화를 냈을 때 교사가
어떻게 아이한테 표현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 원고 내용 그냥 제가 한 10줄 정도로 그냥 만들었는데, 다음엔 제가 원고 내용 10줄 한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요점으로 한 15줄 정도로 마련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말씀드려야지 중언부언하지 않고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화해 문제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알고 혼자 연습하고 아들이 연습하고 아들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화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화내기보다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감사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